안녕하세요. 대구시민공익활동 지원센터 센터장 공정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시민사회와 자원봉사에 대한 간략한 개념을 짧은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아마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이 단어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크게 사회를 국가, 시장, 시민사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들을 하죠. 이제 권력 관계로 봤을 때는 국가는 정치 권력, 시장은 경제 권력, 시민사회는 대중 권력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국가는 법과 제도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요. 그럼 시장은 어떨까요? 다양한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살펴볼 시민사회, 다시 말하면 대중의 권력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시민사회는 우선은 정치 주체로서의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사회 비판적 활동과 참여 활동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의 공정성, 책임성, 효과성을 높이는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 시민사회의 이제 특징들은 어떨까요? 국가와 시장과 구별되는 영역이긴 한데 그 경계가 모호하고 유동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죠. 토크빌은 민주주의 세태에 맞춰서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 신뢰를 형성하는 영역이라고 시민사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는 국가와 개인, 시민 사이의 존재를 하는데 매우 다양한 속성을 가진 자치적, 조직적, 집합적 활동을 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시민사회를 일컬어 제3섹터, 비영리 영역, 자선 부분, 민간 부분 이렇게 다양하게 분리우는 것도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사회는 다양한 형식의 조직들이 존재를 합니다. 제도 등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진작시키는 감시자 역할을 하는 단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사회적 이슈와 도전들의 인식을 증진하고 변화를 주창하는 주창형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건강, 안전 등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난의 관리 예방과 교육과 훈련 등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죠. 그 외에도 대변자 역할을 한다거나 연대와 지원 활동들을 하는 등 시민단체도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원봉사는 그러면 어떠한 형태의 시민사회 활동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안전과 건강, 재난의 관리 예방과 대응, 아마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가장 뚜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자원봉사의 방식과 형태가 더욱 폭넓어지고 있죠.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 참여 방식의 자원봉사 형태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아마 많이 참여하고 계실 겁니다. 기후와 환경 문제의 경우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시민적 참여와 동참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자원봉사 참여자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화면 보시면 아마 익숙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사진입니다. 아마 자원봉사의 힘으로 살아있는 시민사회를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당시 때 이 현장을 많이 갔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2017년 12월이었죠. 오전에 서해안에 기름을 실은 유조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납니다. 엄청난 해양오염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77일 만에 자원봉사자가 100만 명이 넘는 방문을 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됐었죠. 기름 범벅이 된 돌을 기어이 닦아내서 깨끗한 바다를 만들게 되는 자원봉사의 힘이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실 전국에서 달려왔던 사례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는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코로나 지원 활동입니다. 이 자료 화면이 저희 기관에서 활동했는 일부 자료라서 아마 자원봉사 영역에서는 훨씬 폭넓은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시민공익활동 지원센터도 처음에는 7개 정도의 기관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불과 2달이 지나고 나서 25개 기관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도시락 가게를 하시는 분은 편지와 함께 도시락을 전달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사각지대 중에서도 사각지대를 찾아서 고립되지 않도록, 굶지 않도록 여러 활동가들이 많이 수고를 해주셨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건강한 시민사회의 구축이 되는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사회가 활성화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시민사회가 활성화된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 어때야지 시민사회가 활성화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제도와 정책의 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원봉사자 쌤들도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와 같은 지원기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제도와 정책입니다. 이런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참여입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때 자원봉사도 활발해지고 시민사회도 훨씬 꽃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활동할 때 가장 든든한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지와 연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간의 사회적 지지와 연대가 존재할 때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보람이나 자긍심은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주는 사회적 인정, 이것이 바로 시민참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하는 저는 원동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요소들이 잘 어우러질 때 바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마련되고 그 생태계 위에서 시민사회는 활성화되고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인 자원봉사도 더욱더 활성화. 우리는 저마다 영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협동을 하죠.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생태계 안에서 서로 넘나들면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원봉사 시대가 저는 도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 시민들의 공익활동, 마을공동체, 결국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민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는 한 뿌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관심과 참여의 시선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 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